어느 비 오는 여름밤, 나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고 있었고 나는 우산을 쓰고도 금방 젖어버렸다. 우리 동네는 넓은 논밭과 오래된 빈집이 만안을 으스스한 느낌을 줬다. 게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숲속을 지나야 했는데 보름달이 떴을 때조차도 어둠이 무겁게 그리운 그 길은 늘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내 앞으로 쭉 뻗은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래된 버려진 집이 하나 나타난다. 그 집은 몇 년 전 불이 나서 반쯤 타버렸다고 했다. 마을에서는 그곳을 귀신 나오는 집으로 소문내며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집으로 가는 지름길은 거기를 지나는 것뿐이어서 별 수 없이 그 집 앞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던 중 번개가 한 번 쳤다. 그 순간 잠시 셔터가 내려가듯 주위가 환하게 빛나면서 버려진 집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다. 순간 그 집의 안쪽 창문에 어떤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목격했다. 설마 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번개의 섬광이 만들어낸 내 상상이라 애써 무시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빗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길 위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집 쪽에서 뭔가 시선이 느껴져 다시 그 집을 보았다. 집의 창문에 누군가의 윤곽이 서 있었다. 검은 실루엣이 창문을 통해 나를 응시하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얼어붙었다. 두려움에 휩싸여 다시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소나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전혀 상관없었다. 저게 사람이라면 왜 저기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집에 거의 다다를 때쯤 발소리가 또렷하게 내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세차게 닫고 잠갔다. 심호흡을 하며 겨우 안정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추고 문이 덜컥덜컥 흔들렸다. 그 존재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며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 나는 조용히 경찰에 전화했다. 그들은 곧바로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발소리는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그 집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저 오랫동안 버려진 폐가일 뿐이라고.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그 길을 다시는 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 혼자 있던 어떤 날 밤에도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실루엣은 한 번도 선명하게 보인 적은 없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웠다. 지금까지도 어떤 밤은 악몽 속에서 비 내리는 길 위에 그 집을 다시 보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평범한 직장인인 나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 시간이 거의 자정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사무실을 나섰어. 회사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오래된 기계로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걸로 유명했지. 하지만 그날따라 나는 유난히 피곤했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 엘리베이터가 저층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다가 드디어 내가 있는 층에 도착했어.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데 예상과 달리 엘리베이터 안이 깜깜했어. 불이 나간 것 같았어. 망설였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나는 그냥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 문이 닫히고 나는 층수 버튼을 눌렀지. 곧 엘리베이터는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 엘리베이터 안은 정말 고요했어. 내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지. 그러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분명 지하 주차장은 한 층밖에 없었거든. 비상 버튼을 눌러보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덜컹거리며 멈췄어. 순간 강한 불안감이 밀려왔어. 핸드폰을 꺼내어 조명을 켜서 사방을 비췄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러던 중 나는 문득 엘리베이터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를 느꼈어.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 무언가 있었어. 온몸이 얼어붙은 나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갔어. 그런데 그 순간
그 존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 놀란 나는 뒤로 물러났지만 그 존재는 점점 나에게 다가왔어. 점점 밝아지는 핸드폰 조명 속에서 나는 그 존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 그것은 나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 정확히 말해서 내 얼굴을 완벽히 복제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깜짝 놀란 나는 엘리베이터의 버튼들을 마구 누렸어. 그 존재는 나를 계속 바라보며 이상한 그러나 나의 목소리와 똑같은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 도와줘. 나를 찾아줘. 그때 문득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 내가 어렸을 적 길을 잃어버렸던 기억이었어. 가족들과 떨어져서 헤매던 그때의 나를 보는 듯했지. 그 순간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큰 충격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내 1층에 도착한 것 같았고 문이 열렸어.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왔어. 뒤를 돌아보니 엘리베이터는 다시 형광등 불빛 아래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 그리고 그 존재도 사라졌어. 나는 한동안 그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 그날 본 그 존재는 어쩌면 잊고 있던 내 안에 또 다른 나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아직도 가끔씩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올라 몸이 떨리곤 해. 그리고 나는 두 번 다시 그때의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엘리베이터에 탈 때마다 주위를 철저히 살피게 되었지.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 그 존재가 다시 나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전히 공포를 떨칠 수가 없어. 세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나는 대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그해 여름 방학, 나는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친구들과 계곡이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귀신 마을로 유명한 곳이었다. 당시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반쯤은 웃고 넘기는 게 보통이라 그곳으로의 여행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오히려 신비하고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컸다.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펜션의 짐을 풀었다. 펜션 주인은 우리에게 저녁놀이 질 때까지 계곡을 많이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날씨도 좋고 물도 시원해서 우리 모두 무념무상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놀다가 좀 심심해질 무렵 마을 사람 중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젊은이들, 혹시 그 집 이야기를 들어봤나? 우리는 갑작스러워 그를 쳐다봤다. 그는 마을에서 꽤 오래 살았던 듯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집이라는 건 우리가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얼핏 읽어본 이야기였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하다한 폐가였다. 자연스레 흥미가 생긴 우리는 그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다. 들어봤어요. 근데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갈 수 있는 곳인가요? 마을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요였다. 쉽게 갈 곳은 아니지. 산속 깊숙이 있어서 찾아가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그곳에 발을 들인 사람치고 무사한 사람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의 말은 우리에게 오히려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젊고 무모하며 호기심 많던 우리는 다음 날 바로 그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간단히 꾸리고 등산 장비와 간식을 준비하여 산으로 향했다. 마을 어르신의 말에 따르면 그 집은 계곡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보이는 작은 오솔길을 타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가면 갈수록 길은 비좁아졌고 점점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주위에는 별다른 소리도 없고 오직 발 아래 자갈과 마른 잎을 밟는 소리만이 울렸다. 한참을 걸었을까 드디어 낡은 집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나무와 녹슨 경첩으로 이루어진 집은 정말 보기만 해도 섬뜩했다. 집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던 우리는 결국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집 안은 으스스했다.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거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뿌연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그 시선이 지금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서로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고자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으며 2층으로 향했다. 2층 역시 음침한 분위기였고 길게 늘어선 복도가 있었다. 복도 끝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희미한 바람 소리가
그 틈새로 새어나온 듯 했다. 용기를 내 그 방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방 한가운데 커다란 원형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여성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은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상태는 괜찮았다. 그런데 인형의 얼굴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려넣은 것처럼 보였다. 마치 실제 사람의 얼굴을 본떠 만든 것 같이 사실적이었다. 한 친구가 장난으로 인형을 집어들고 무심코 안녕 이라고 말한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동시에 탁자 위에서 갑자기 촛불이 켜졌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다. 친구는 인형을 다시 탁자에 올려놓았지만 그 순간 짧고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달려 내려오며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했다. 펜션으로 돌아와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고 그때서야 우리가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였었는지 실감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며 그 마을 주민에게 어제의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주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집으로 간 걸 보니 젊음은 역시 무모하구먼. 그래도 무사히 돌아왔으니 다행이야. 이제는 그만 잊고 다시는 그곳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걸세. 우리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어제의 일이 꿈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그 방 안에 있던 인형의 눈동자가 떠오르곤 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귀신 이야기를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기지 않게 되었다. 그 집에 진짜 무엇이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그 산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